기둥이 여기랑 여기 두 개 있는데 기둥 부분하고 나머지 벽체 부분을 할 건데 캐드에서 정리해가지고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레빗에서 보시면은 저번 주에 이제 알려드렸던 게 캐드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 부분에 조회라는 게 뜨거든요. 그러면은 조회라는 걸 클릭하고 캐드선 부분, 구조체가 되는 부분들을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레이어가 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삭제 또는 이제 vs 숨기기가 있거든요. 하나씩 끌 때는 예로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가구에 대한 부분을 끄고 싶다. 그러면 가구를 딱 선택을 해 보시면 여기 이제 퍼니처 뭐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를 vs 숨기기 딱 클릭하시면 이 가구 부분만 이제 꺼진다는 거죠. 캐드에서의 레이어가 온오프 하는 거랑 거의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남겨놓고자 할 때는 이 가시성 편집의 설정에 딱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파일을 가져온 거니까 가져오기 카테고리 중에서 불러온 게 84A 타입에 대한 부분을 쭉 보시면은 레이어랑 똑같이 뜹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쓸 게 이 콘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하고 센터 선도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 두 가지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콘하고 확인 눌러보시면 딱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고요. 먼저 이제 기둥을 먼저 그릴 건데요. 기둥 부분 그리기 위한 요 위치가 두 군데 있는데 기둥의 사이즈를 먼저 아는 게 좋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주석 탭에 보시면은 이 치수를 확인할 수 있는 디멘전 항목이 있어서 이걸 클릭하고 상부 측면 부분에 대한 거를 디멘전을 확인했더니 400과 700. 또 밑에 부분 400, 500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기둥이 콘크리트 기둥이 400짜리, 400에 700짜리랑 400에 500짜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요 상태로 두고서 이 구조 벽체를 그릴 거기 때문에 건축이나 아니라 이제 구조 탭에 가 보시면은 그 기둥 부분을 클릭하시고 특성 항목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콘크리트 기둥을 있어야 되는데 기본 파일 새 파일 열어서 작업을 하시면은 이제 철골 기둥 딱 하나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패밀리 로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특성창의 유형 편집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안에도 로드가 있거든요. 근데 같은 카테고리로 열어서 확인하려면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는 것도 이제 방법이거든요. 로드를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떠주면 좋은데 바로 안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맨 밑에 보시면은 그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여기 부분을 클릭해서 쭉 보시면 이제 구조, 그 다음에 기둥, 콘크리트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에 대한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열기. 그럼 여기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될 사이즈가 보시면 400에 700.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면 이제 해당되는 사이즈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복제라는 걸 명령을 누르시고 이름, 이 이름은 이제 유형 이름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유형 이름은 항상 이제 어떤 부재에 대한 부분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사이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사이즈별로 여기도 보시면은 300에 450이라는 게 보통 이제 기둥에 대한 사이즈를 표기한 거니까 저희도 똑같이 400에 700 이라고 적어 놓고 지금 적은 거는 유형에 대한 이름이고요. 실제 사이즈는 여기서 정하게 됐습니다. B하고 H. 그럼 여기다가 400, 700.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바로 근처에다 갖다 대시면은 딱 찍히죠. 그럼 위치를 맞춰야 되니까 위치는 이 수정 탭에 가보시면은 이 정렬 기능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정렬로 이제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위에 보시면 이제 무브도 있죠.
이동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모서리. 근데 이제 수직 수평이 맞은 상태에서는 무브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혹시 이제 약간 각도가 틀어졌다든가 90도로 돌아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회전과 정렬, 이 무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위치에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카피를 하나 해서 옮겨 놓겠습니다. 옮겨 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400에 700이 아니라 400에 500이다 보니까 유형을 이제 새로 만들거나 바꿔둬야 되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클릭해서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복제, 요거는 500짜리죠. 500짜리를 하나 만들고요. 사이즈도 500을 만들고 확인을 하고 나오면 이게 500짜리, 400, 500짜리로 바뀌고 위치를 한번 맞췄습니다. 근데 요거를 하나 딱 클릭해서 보시면은 모든 거 수직적인 높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기 특성창을 쭉 보시면은 베이스라는 레벨과 상단 레벨이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제 작업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레벨은 하부층, 상단 레벨은 상부층, 그리고 베이스 간격은 0, 상단 간격은 0.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그 일면도에서 보시면은 지금 방금 그린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레벨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2,900이 아니라 3,000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기둥에 대한 부분을 상단 레벨을 상부층이 아니라 안 뜨네. 다르구나. 요거를 그러면 이제 상단 간격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300으로 주게 되면은 300으로 올라가 있는데 층고에 대한 부분을 같이 바꾸게 되면은 300으로 떨어져 있는 건 항상 같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일단 이건 바꿔놓고요. 한 가지 이제 기둥 패밀리 만들어져 있는 거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재료가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재료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는 재료를 여기서만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 각각 객체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패밀리가 좀 잘못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편집 들어가서 사실 패밀리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간단한 거 하나만 고치면 되거든요. 이 패밀리 들어온 거에서 여기 상부에 보시면은 패밀리 유형이라는 항목이 있고 클릭해서 이 구조 재료라는 부분이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 재료라는 항목을 클릭하고 수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인스턴스로 체크되어 있는 거를 유형으로 체크를 놓고 확인하고 나온 다음에 확인 프로젝트 로드 덮어쓰기 하시게 되면요. 얘를 클릭했을 때 재료가 여기 없고요. 유형 편집에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구조체에 대한 기둥에 대한 재료를 한번 바꾸고 나면요. 모든 객체들이 다 같이 바뀌는 효과를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특성이 있는 상태에서 고치게 되면요. 각각 하나씩 일일이 하나씩 재료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둥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을 그려야 되는데 벽이 두께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구조 부분에서 벽체에 대한 부분을 쭉 보시면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 건축벽하고 구조벽하고 구분 없이 이제 쭉 나열되는데요. 이 구조체에 대한 부분을 좀 이름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하나를 정하고요.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콘크리트 벽이 여기 있네요. 옹벽으로 되어 있긴 한데 하나를 클릭해서 이미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놓고요. 보시면은 이 두께가 200, 200, 다른 쪽은 150. 다른 게 있나? 예를 들어서 한 150짜리 콘크리트 벽하고 200짜리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유형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좀 전에 봤을 때는 그거에 해당되는 콘크리트 기둥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야 되겠죠. 클릭해서 복제를 누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콘크리트 벽이다 보니까 앞에 C라는 이니셜을 붙이고 한 다음에 벽체 두께를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이것도 이제 유형 이름은 이렇게 정했지만 실제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벽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제 구조에 대한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두께가 있거든요. 이 두께를 200으로 맞춰 주셔야 실제 두께가 됩니다. 하고 확인하고 나가시면은 얘는 실제 두께가 200짜리 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를 해놓고요. (150짜리를)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복제 150 확인, 편집에 들어가서 두께는 150 확인, 확인. 다음에 또 얘도 150짜리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벽체 두 개 유형을 만들었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이제 벽체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창호가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 끊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창호는 벽이 구속되다 보니까 벽은 자동으로 오픈이 되거든요. 창호를 나중에 모델링 할 때. 그러면 굳이 얘를 골조벽을 그릴 때 끊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창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문제이긴 한데 이 외벽에 대한 부분을 좀 따로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외벽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그리고 나서 내부 벽을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외벽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이 지금 200짜리 벽을 그리는데 그리는 툴들이 여기 있습니다. 직선 형태로 그리는 건가, 박스, 곡선 선택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선 형태로 그리려고 하니까 여기 나타나죠. 벽체 중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찾아준 대로 계속 그리면 좋은데, 되네요. 이렇게 연속해서 선 보이시죠? 선 다 나오는 거. 그 외벽으로 보고 그리실 때는 코어도 빼시는 겁니다. 코어 부분도 외벽으로 보시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리다가 끊겼으면은 얘를 클릭하고 벽체를 내가 그릴 거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보시면 유사 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그거 똑같은 요소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중심선이 있다 보니까 이 벽과 이 벽의 중간을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요럴 때는 이제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임의로 일단은 그립니다. 유사하게.